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70대인 김모 씨가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빼앗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평소 사기에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당신 계좌가 해킹됐다는 뻔한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죠. 대신 우리의 일상생활 패턴과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특히 택배나 우편물을 받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조심스러운 분이라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두 가지 신종 피싱 수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절대 속지 않는 대응 방법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신종 수법, 가짜 택배 5배송의 함정. 며칠 전 부산에 사시는 60대 A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는데? A씨는 의아해했죠. 상자를 자세히 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수령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잘못 배송된 것 같은데 받을 사람에게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해야겠다. 선한 마음으로 택배 상자에 적힌 수취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죠. 그러자 상대방이 그래요? 제가 바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확인차 성함도 부탁드릴게요.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줬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택배는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범죄자들이 일부러 A씨 집 앞에 갖다 놓은 거였죠. 그리고 A씨가 상자에 적힌 자신들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스피싱범은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캐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하면 번호가 찍히니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얻게 되죠. 그리고 목소리로 나이대와 성별도 알 수 있고 택배를 찾으러 온다며 여러분들의 집 주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카오톡 친구로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게시된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더 끔찍한 경우도 있어요. 범죄자들이 마약이나 불법 현금이 들어있는 택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의로 돌려주려다 오히려 마약 거래나 돈 세탁의 전달책으로 오해받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약상들은 이런 식으로 수법을 쓴다고 해요. 마약을 택배로 보낼 때 발송인 란에는 마약을 산 사람의 정보를 적고 수령인 란에는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의 주소를 적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집에 정체불명의 택배가 도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송인에게 택배 잘못 왔어요 하고 전화하면 마약을 주문한 진짜 구매자가 택배가 잘못 간 것 같네요.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와서 마약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약상과 구매자 모두 신분 노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고 혹시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여러분 집 주소가 배송지로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억울하지 않나요? 신종 피싱 수법 정리. 첫 번째, 택배가 온 것처럼 택배 박스를 남의 현관 앞에 두고 간다. 두 번째, 현관 앞에 택배 박스를 집 주인이 발견하고 상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다. 세 번째, 택배를 찾아가라고 하면 가해자는
택배를 찾으러 오겠다며 주소와 이름을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주소와 이름을 가해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올바른 대처법. 그럼 이런 가짜 택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택배 상자에 적힌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은 바로 택배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겁니다. 택배 상자를 보면 송장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 송장 번호를 가지고 해당 택배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정확한 택배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송장 번호를 알려주시고 저희 집에 잘못 배송된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택배 회사에서 직접 회수 처리를 해줍니다. 이 방법이 개인정보 노출도 없고 가장 안전해요.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택배 상자를 함부로 뜯으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상자에 적힌 개인 전화번호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반드시 택배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처리하세요. 두 번째 신종수법, 악마적인 카드 발급 사기. 이번에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두 번째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B씨의 끔찍한 실제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B씨에게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카드 배송차 연락드렸는데요.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B씨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저는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집배원이 놀란 듯 말했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혹시 명의 도용당하신 건 아닐까요? 이거 큰일인데 바로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반송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땡땡 카드 대표번호 1788땡땡땡땡으로 전화해보세요. A씨는 우체국 직원이라는 남성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B씨는 남성이 알려준 거짓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연결된 상담원이 카드 내역 조회하니 고객님 신용카드랑 연동된 계좌가 있는데요. 계좌번호 865번으로 시작하고 91번으로 끝나는 번호요. 금일 배송 중인 땡땡카드와 연동된 계좌가 정상 개설되신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러자 고객센터에선 명의 도용이 된 것 같다며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했고 B씨는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어요. 그 순간부터 B씨의 휴대폰은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이 악성 앱이 깔리고 난 다음부터는 B씨가 실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나 검찰청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앱이 전화를 가로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분명히 진짜 대검찰청 번호가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사기꾼과 통화하고 있는 거죠. B씨는 정말 금융감독원과 통화하고 있다고 완전히 믿었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은 B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명의가 도용되어서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됐습니다. 현재 피해자 60여 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청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검찰청 대표번호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것도 물론 가짜였죠. B씨가 그 번호로 전화하자 검찰청에선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며 새 휴대폰을 개통해 연락하고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적금을 모두 해지해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B씨는 약 5억 원을 전달한 뒤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체국 집배원부터 시작해서 카드회사, 금융감독원, 검찰청 직원까지 모두가 같은 사기 조직원들이었던 거죠. 범행 마지막에는 그 악성 앱이 모든 대화 내용까지 삭제시켜서 증거를 인멸해버렸어요. 카드 피싱 수법 정리. 1. 신청하지 않은 카드를 집배원 사칭자가 배송차 전화를 합니다. 2. 카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명의 도용당했으니 카드사에 연락하라고 유도합니다. 3. 카드사에 연결된 척하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4. 앱을 통해 계좌 정보 탈취 후 금감원 직원이나 수사기관 사칭범이 등장해 5.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전 재산을 인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수법의 올바른 대처법. 그럼 이런 카드 발급 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받으면 절대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반드시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경위를 확인하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공식 번호로만 연락하는 겁니다. 둘째, 어떤 기관에서도 휴대폰에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회사든 은행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정식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절대 고객에게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원격 지원 받아야 한다. 휴대폰 도움을 줄게요.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은 절대 직접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 자금 세탁 확인을 위해 예금을 해지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예요.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혹시 이미 돈을 송금하셨다면 이 순서대로 즉시 대응하세요. 1단계, 지급정지 신청. 송금한 은행에 바로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합니다. 하세요. 2단계, 피해 신고 112.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세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3단계, 피해금 환급 신청. 지급정지가 성공하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밖에 다양한 피싱 수법. 1. 기관 사칭. 통화 내용을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정상적인 기관은 비밀을 요구하지 않아요. 급비 수사 중, 조용한 곳에서 전화 받아라. 비협조시 구속한다. 이런 협박성 발언이 나오면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2. 대출 사기.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 비용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 전에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대출해준다면서 보증금 먼저 보내라, 수수료 선입금하라 하면 다 사기예요. 3. 가족 사칭.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보내줘. 이런 메시지가 와도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하세요. 사기꾼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조작해서 가족인 척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4. 출처불명의 파일이나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택배 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 무료 쿠폰 같은 링크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돼서 개인정보가 모두 털리고 원격 조종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지 않나요? 예전처럼 당신 계좌가 위험하다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기꾼들이 아무리 교활해져도 결국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급하게 만들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늦으면 큰일 난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말들로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에 힘을 쏟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까지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왜 그런 뻔한 사기에 속았어?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하거든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대처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런 따뜻한 관심이 더 큰 2차 피해를 막아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소중한 분들의 재산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답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